안녕하세요. 캘리그라피 작가 서민경입니다. 오늘은 이 강의의 목표인 캘리그라피 작품 만들기를 해보기에 앞서 캘리그라피의 의미와 여러가지 구성 요소, 그리고 창의적인 글씨를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캘리그라피라는 단어의 어원은 그리스어인데요. 이것은 아름답다라는 의미의 캘리라는 단어와 서체라는 의미의 그래피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로서 아름답게 쓰인 글씨체를 캘리그라피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름답다라는 이 의미는 보는 사람의 기준이나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보일 수 있고, 또 그 상황이나 느낌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글씨체라는 표현보다는 개성있고 창의적인 글씨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성있고 창의적인 글씨체의 캘리그라피는 여러가지 디자인적인 요소들과 결합하면서 요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드라마나 TV 프로그램의 타이틀, 예능 프로그램의 자막, 영화 포스터, 책 표지, 혹은 각종 인쇄물 등에서도 쉽게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캘리그라피를 하다 보면 캘리그라피와 서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캘리그라피도 서예도 모두 붓과 먹물, 화선지 등의 문방사우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 둘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금방 그 차이를 아실 수 있습니다. 우선 캘리그라피와 서예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글씨를 쓰는 도구의 다양성에 있습니다. 이것은 2편 강의에서도 소개해드리겠지만 캘리그라피는 무척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도구뿐만 아니라 입체적인 여러가지 소품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1편 강의에서 설명드리듯 글자의 시선이나 동색, 체격 등 여러가지 창의적이고 개성있는 표현의 자유로움에 있습니다. 이것이 캘리그라피의 가장 큰 장점이면서 창의적이고 예술적 표현을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둘의 차이점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바로 자유로움이라 하겠습니다. 글씨를 배울 때 가르치는 사람의 글씨를 따라 쓰는 것과 자신만의 글씨를 쓰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가나 전문 직업인이 아니라면 굳이 자기의 글씨를 가진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계획이나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글씨가 자신의 작품이 되고 또 브랜드가 되는 캘리그라피 작가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글씨체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됩니다. 앞서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연습하시면서 꼭 거창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이야기로 캘리그라피 작품을 만드는 소소하고 행복한 즐거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음과 모음 그리고 받침 글자를 보다 창의적으로 조합하여 캘리그라피의 기초가 되는 글꼴의 구성 요소와 변화 등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캘리그라피는 그저 글씨만 예쁘게 쓰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개성있고 생명력 있는 글씨를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적인 글씨를 생명력 있는 글씨로 변화시키고 자유롭게 쓰는 방법에는 자음과 모음, 받침 글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각 글자 하나하나를
각각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자음 부분을 보시면 자음의 경우 사람의 시선의 역할을 합니다. 모음 부분은 사람의 동세나 동작의 역할, 그리고 받침 글자는 시선이나 동작의 움직임을 강조하거나 보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자음은 얼굴, 모음은 몸통, 받침 글자는 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자의 시선 만들기입니다. 시선은 크게 정면, 위, 아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 자음의 응용으로 고노도루를 하나하나 써보면서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이 있는 얼굴 부분의 자음에 열려있는 획 부분이 시선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위를 보는 시선과 아래를 보는 시선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열려있는 방향에 획이 없는 자음은 정면을 제외한 시선 방향이 모보소오의 경우에서처럼 위, 아래가 모두 보는 사람에 따라 구분 없이 자유롭게 보이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초코토는 고노도로와 마찬가지로 열려있는 획 방향이 바로 시선의 방향입니다. 우선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획이 열려있는 방향을 표시해 두시고 그 다음은 이런 식으로 위아래의 시선 방향에 잘 유의하시면서 구분하여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호는 획이 열려있지 않는 자음이므로 모보소오와 같이 위, 아래 시선 방향의 구분 없이 보는 사람에 따라 자유롭게 보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음의 시선 변화 주는 방법과 함께 모음을 움직여 동작이나 동세를 단어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시선 변화가 있기 전의 단어들과 시선을 변화시킨 후의 단어들의 느낌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렷하고 정적이었던 글씨의 이미지가 이렇게 시선 변화를 주고 또 모음의 역할인 동세 변화를 주었더니 동적인 이미지의 글씨로 변화되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정적인 느낌의 글씨에 자음의 변화로 시선 방향을 주고 뿐만 아니라 모음의 역할인 동세를 변화 줌으로써
조금 더 단어의 이미지와 느낌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음에도 시선의 변화를 주면서 모음에도 함께 변화를 주는 것이 조금 더 역동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코끼리라는 글씨를 써볼 텐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시선의 변화를 주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잘 살펴봐 주세요. 특히 코끼리라는 단어에는 코자에 조금 더 시선의 변화를 주어 써보겠습니다. 끼자와 리자에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시선의 변화를 주어 표현해 보았습니다. 느낌이 조금 더 경쾌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로트라는 단어를 써볼 텐데요. 예전에는 어른들만 좋아하신다고 생각했던 트로트가 최근 들어서는 연령 구분 없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트라는 글자 각 자음에 모두 시선을 주어 뭔가 리듬감 있게 표현해주면서 모음에도 약간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래를 부를 때 쓰는 마이크를 살짝 같이 그려 넣어 느낌을 조금 더 살려보겠습니다. 크게 그림 실력이 없더라도 이 정도의 마이크 그림은 누구나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받침 글자의 역할. 받침 글자 또는 받침 자음은 자음, 모음과 더불어 글자의 느낌을 조금 더 보조해 주거나 강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받침 자음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이응 받침을 넣은 단어들을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받침 자음의 활용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향, 두 번째, 크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간격인데요. 하나씩 예시를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첫 번째, 방향을 달리해서 받침을 써보겠습니다. 글자마다 느낌이 다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응자라도 각각의 방향성을 넣으니 다른 느낌의 글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크기인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단어를 써서 느낌을 써보기로 합니다.
크기와 더불어 굵기도 살짝 변화를 줍니다. 느낌이 조금 더 다르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간격입니다. 받침 글자의 간격이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것에 따라서도 느낌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이어서 배워보실 글자의 체격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자음과 모음, 받침 자음의 간격이 달라질수록 글자의 체격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지금은 받침 자음의 간격에 주의하여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받침 자음의 경우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크기나 방향, 간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여 쓸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글자의 체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써볼 단어는 코알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체격이 다르게 써보겠습니다. 주의해서 보실 점은 모음과 자음의 간격입니다. 글자에 있어서 체격은 자음과 모음의 간격으로 결정됩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이번엔 시선과 동세, 그리고 체격을 넣어 붓으로 크게 써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자음과 모음의 거리, 즉 간격을 비교해 보시면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자의 체격들이 너무 통일되면 어딘지 답답하거나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이 어울림은 특히 글자의 체격에서 많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보시면 키도 모두 다르고 체격도 다르고 시선의 방향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어우러졌을 때 글씨의 느낌은 훨씬 더 잘 전달됩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글자의 체격이 크고 뚱뚱한 것도 있고 작고 날씬한 것도 있고 작고 뚱뚱한 것도 있고 크고 날씬한 것도 있고 이것들이 서로 어우러졌을 때 글씨가 더 조화롭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글자의 시선과 동작 그리고 체격을 만들어 생동감 있는 글씨를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셨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글씨의 성격과 느낌을 넣어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